안녕하세요. 오늘은 KC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KC 인증에 대해서 이게 뜨거운 감자죠. 받자니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고, 안 받자니 적발돼서 리콜 명령 받으면 번 돈 다 날라가고 뭐 이런 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KC 인증과 관련해서는 최선의 정답은 사전에 KC 인증을 받아야 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재인증을 받아서 상품의 품질을 국가로부터 보증받는 그런 KC 인증을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쿠팡이니 옥션이니 뭐 11번가니 G마켓이니 또 네이버 많잖아요. 그런 이커머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많은 제품을 보면은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제품을 유통하다 보니까 제품의 원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통을 하다가 이제 적발이 돼서 난감해 하셔서 이제 그 소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C 인증과 관련해서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오는 케이스를 이제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전에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락 오시는 분, 의뢰하시는 분. 두 번째로는 KC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을 하다가 적발돼서 연락을 주시는 분. 이런 경우는 이제 흔히 신문고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사실조사를 하고자 하니 그걸 알고 계십시오. 이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소명 자료를 현장 실사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담당자에게 보내고 읍소를 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도록 하십시오. 뭐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부담이 적은 케이스라고 보는데, 다른 세 번째 케이스는 내 물건을 자꾸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상대방 이름과 소속과 뭐 연락처 이런 게 이제 기재가 되잖아요. 오는데 제품안전관리원이라든가 또는 또 국가표준원이라든가 국가기술표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매입을 하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즉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내 물건에 대해서 서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냥 전수조사를 뭐 최근에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제품의 유해성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유사 제품을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해서 주타켓으로 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 통보가 와봐야 알겠지만 아주 부정적일 때는 리콜 명령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조 증상을 미리 캐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리콜 명령이 떨어지면서 공문을 받고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리콜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오해를 했던 게, 이제 공문이 와요. 아주 친절하게 당신이 재시험 청구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리고 청문 절차가 있으니 나와서 청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재시험 의뢰를 했다 그랬을 적에 시료를 지금 빨리 이 순간에 매입을 할 예정이니까 이제 그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시료를 빨리 교체를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인 경우는 다 그 제품이 각 매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온라인 판매는 이제 매입을 그때 하니까 그러면 되겠다라는 이제 잔머리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잔머리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샘플 구입을 할 때 1회 시험용만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회가 가능하도록 다량의
제품을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시험 신청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때 지금 부적합이 나왔던 그 제품과 동일한 시점에 산 그 제품을 갖고 이제 자녀 제품을 갖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이 케이스 1, 2, 3 뭐 이런 케이스로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들의 첫마디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파는데 괜찮은데 왜 우리만 적발한 거예요? 억울합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마십시오. 왜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적발한 게 아니라 단지 본인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고 인정을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도 판매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만 적발하냐, 이거는 굉장히 없어 보이는 궁색한 질문 항의고, 이 또한 이것이 담당자의 기분을 거스르게 해서 본인이 더 강도 높은 처벌 수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령은 이와 같은 처벌이 왔다 그랬을 때 인정을 하고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데, 행정처분 공문을 받아서 사실조사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명서를 작성을 해서 본인이 그동안 노력했던 거, 또 자신이 이걸 잘 몰랐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제품 판매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겨우 하는 청년 실업자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읍소의 내용으로 하면 되고, 리콜 명령이 떨어졌을 적에는 제조 연월일과 관련해서 리콜 명령 떨어지는 그 제품하고 동일한 제조 연월일의 제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좋고, 청문회 기회가 있으니까 청문은 하지만 시험 성적서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공산품을 유통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제품은 어린이 제품입니다. 어린이 제품에 있어서는 이 제품은 안전의 중요성이 우리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거죠. 미래 세대의 어린이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KC 인증 과정에서 KC 인증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린이 제품이니까 어린이 제품을 유통하지 말든지, 어린이 제품을 유통을 할 경우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제 어린이 제품으로 연락 주신 경우들을 보면 어린이 변기, 또 어린이 드레스, 또 어린이 아주 영화용 싸개라든가 베네 쪼고리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제품 안에는 그 원단에 대한 것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퍼, 단추, 이런 부자재 같은 것도 납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과연 이 안전 기준을 어디 가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부속서가 다 있습니다. 제품군에 따라서 부속서가 다 있고, 유아용 섬유 제품은 부속서 1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pH는 4에서 7.5 사이, 포르말데히드는 20mg, 또 납은 90mg, 카디움은 75m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0.1 이하, 알러지성 염료는 50mg, 니켈 용출은 0.5 뭐라 그러나 그 다음에 작은 부품 부착 강도도 50N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 다 있으니까 이 기준에 근거해서 시험 성적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시험 성적을 받을 때 원단에 대한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부자재에 대한 것도 정확히 받았을 때 안심하고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에 대해서도 나는 KC 인증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자랑해야죠.
그랬을 때도 기재해야 되는 거를 정확히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되고, 모델명, 제조 연월일, 또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국, 사용 연령, 체중 범위, 또 주의 경고 표시를 정확히 해야지, 만에 하나 이런 표시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KC 인증 허위 표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KC 인증과 관련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KC 인증을 받아서 KC 인증 마크를 표시해서 유통하는 것이 최선이고, 만에 하나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공문을 받으면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소명서를 작성을 해서 본인의 그 억울함이라든가 또 노력했다든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조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리콜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청문 절차는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점, 단지 이제 제조 연월일 관련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리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KC 인증 제품을 유통을 할 때는 반드시 인증을 받고 유통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업을 더 번창할 적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KC 인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